여기서는 수원 만세 시위 특징을 주도 세력, 시위 방식, 그다음에 진압 양상도로 나눠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유명한 제암리 학살 사건이 3.1운동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그럼 3.1운동에서 수원의 만세 시위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해서 앞에서 이제 개성이나 이제 인천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지역은 종교인과 학급 관리가 이끈 만세 시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독교와 천도교, 그러니까 3.1운동 전체적으로 시작할 때 그랬듯이 기독교와 천도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가 앞장을 섰고, 몇 시위가 있었습니다마는 유림들도, 향남역 발안장 시위 같은 경우에는 유림들도 사실 참여를 했었고, 그다음에 저는 4월 3일 우정면 장안면 시위에서 좀 독특한 걸 발견을 했는데, 천도교인이나 기독교인이 참여하는 거는 뭐 늘 봐왔던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천주교인들이 가담을 했어요. 특징적인 시위로는 봉화 만세 시위가 있고, 4월 3일 날 우정면 장안면에 이제 폭력 투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정리한 내용을 보면 장날과 무관하게 일어났다는 점이 중요하고, 구장들이 나섰다는 점. 그러니까 구장들이 주민들 매우 조직적으로 동원했는데 아예 처음부터 몽둥이를 들고 나오라고 한 점. 관공서를 파괴 방어하고 일본인 순사를 죽이는 공세적인 시위였는데, 3월 30일 날 오후 5시 쌍봉산에서 마을 구장들과 여기에 또 화수리 주제도 순사까지 가담을 해서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살해 계획까지 세웠다. 이건 사실 근데 판결문에 나오는 거라 다 믿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주재소와 이 면사무소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그 폭력 투쟁 이런 계획은 이제 세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그 화수리 주재소가 탔는데 3.1운동 당시 주재소가 불타면서 경찰이 사망한 사건으로는 유일한 시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총독부 기록에서는 안성과 함께 그 방법이 가장 포악한 지역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진압 양상은 뭐 제암리 학살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일본 경찰 2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굉장한 보복 작전이 벌어지고요. 4월 4일에는 화수리 조암리, 4월 5일에는 수촌리 등의 방어와 학살이 이어지고, 4월 10일부터 이틀간은 우정면 장안면에서 경찰, 헌병, 군인 연합작전 핍니다. 3개 반으로 나눠서 200여 명을 검거하고, 14일부터 4월간은 그 송산면, 마더면, 서신면, 그러니까 수원을 다 턴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175명을 검거하고 1202명한테 서약서를 강요하고 또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원에서는 58개 부락에서 328채의 가옥이 불에 탔는데요. 그리고 47명이 학살을 당했고 803명이 검거가 됐고 1200명이 훈방이 됐는데, 내란죄 적용 검토가 나왔는데, 사실 저도 이제 일본인들이 얘기했던 3대 시위가 안성 시위, 그다음에 황해도 수완 시위, 그다음에 평안북도 의주 시위 3개, 그것과 이제 48인 민족 대표들에 대해서 그 3대 시위지하고 그다음에 민족 대표에 대해서 내란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다가 결국은 검토를 취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암리 학살 사건 같은 경우에 뭐 수원에서 제암리 학살 사건이 가장 유명한데, 이건 사실 3.1운동 세계에 알린 사건이고, 어쨌든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은 우연히 4월 16일 날 수천리와 화수리 사건을 조사하러 가던 미국 영자 커티스 일행이 발견되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3월 말 4월 초 반세 시가 절정기였고, 가장 큰 시위는 4월 3일 우정면 장안면 시위였고, 그다음에 굉장히 폭력적이고 공세적인 시위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 조선총독부도 방어와 살상으로서 확실하게 보복을 했다는 점이, 그래서 몽둥이와 돌로 무장한 시위대를 총칼로 무장한 공권력이 진압을 한 그런 대표적인 사건인데요. 수원의 만세 시위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러니까 평화 시위에서 폭력 시위로 갔다. 그다음에 3월 말 4월 초에 집중돼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상식에서 들어가 있는 만세 시위의 변화 양상을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이 수원에서의 시위만 보면 시위는 비폭력 시위에서 폭력 시위로 간 것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전형성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이 보복과 학살이 잔인했던 그런 지역이 아닐까. 그것이 오히려 보복과 학살이 잔인했다고 하는 것이 수원 만세 시의 특징을 역으로 다시 추출하게 만드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핵심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제 구장 회의를 통해서 조직적인 이제 운동을 펼쳤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적인 건데, 그러면 이제 구장을 이제 하급 관리로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일단 궁금한 질문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제암리 사건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또 교회 학살 사건으로 이제 쇼킹한, 특히 선교사들이나 외국
그 기독교 국가에서는 가장 또 방점이 교회에서의 방화와 학살 이 부분들을 이제 언론에 이제 상당하게 이제 경악한 형태로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선교사들이나 외국의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 학살, 그다음에 제암리 학살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제암리에서 사람들을 이제 학살하고 이제 바로 옆 동네인 고주리로 가서 나머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이 동일한 날 동일한 사건의 연장선상에 같이 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일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제국주의적 침략 내지는 뭐 기타 등등들이 충격과 공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 이라크 침략하는 것도 충격과 공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전파가 빠를 수 있고, 그리고 일본인들이 살지 않으면서도 뭐 발안하고 제일 가까운 동네들을 선택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암리와 고주리를 선택해서 말 그대로 시범 케이스로 그러니까 학살을 함으로써 이제 운동의 만세 시위의 확산을 이제 막은 것이 아닌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란장 시위, 3월 31일 바란장 시위를 보다 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입장입니다.